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우리의 행운은 사람에게서 온다고 하죠. 그럼 나 자체가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굳이 돈을 막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존재만으로 귀티나고 호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레 많은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레일 라운지의 아주 작은 대화의 기술과 함께 상위 1%들의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미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936년에 출간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관계를 좌우하는 6가지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미소였는데요. 그 이후로 모든 시대를 관통해 사실상 모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그의 지혜를 공유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꽤 흘렀기 때문에 그 수준의 인간관계에서 미소의 역할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생겼어요. 카네기의 격언을 깊게 파헤쳐 보면 1936년에 유효했던 미소 전략이 항상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특히 그렇죠. 오늘날 복잡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미소를 짓는 전통적인 방식은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세계 지도자, 협상가, 기업계의 거물들을 관찰해보세요. 시도 때도 없이 미소 짓는 아첨꾼은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미소가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의 미소 덕분에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세상 역시 그들과 함께 미소를 짓죠. 사실 미소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궁지에 몰린 거짓말쟁이의 팽팽한 고무줄 같은 미소부터 간지럼 타는 아이의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미소까지 따뜻한 미소가 있으면 차가운 미소도 있고 진심 어린 미소와 가짜 미소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미소가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고 미소를 미세 조정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어떻게? 먼저 천천히 미소 짓는 거예요. 천천히 짓는 미소일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작년에 오랜 대학 동창인 멜리사는 가족이 운영하는 골판지 상자 공급업체를 이어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전화를 걸어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뉴욕에 온다고 했어요. 여러 잠재 고객들과의 저녁 식사에 필자도 초대했습니다. 워낙 웃음이 많은 친구라서 그 감염력이 있는 미소를 다시 볼 생각에 기대감이 컸죠. 그녀의 끊임없는 웃음소리는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기업의 CEO로서 냉혹한 사업세계에 멜리사의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이 과연 어울릴지 걱정스럽기도 했죠. 필자는 멜리사와 그녀의 예비 고객 3명과 고급 레스토랑 칵테일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웨이터의 안내로 자리에 앉자마자 필자는 멜리사가 대학 때부터 알아온 그런 웃음꾼이 아닌 완벽히 다른 여성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매력적이고 자주 웃는 것은 여전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달랐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딱 집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활기 넘치지만 멜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평소보다 통찰력 있고 진실하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진정으로 따뜻하게 잠재 고객들을 대했고 그들 역시 그녀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친구는 협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어요.
저녁 식사가 끝날 때쯤 멜리사에게는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3곳이나 더 생겼습니다. 나중에 택시에서 둘만 있을 때 물었어요. 멜리사, 너 회사 경영을 맡은 후로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네 성격이 완전히 변했어. 아주 멋지고 날카로운 사업가 같아. 바뀐 건 딱 하나야. 멜리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뭔데? 내 미소. 뭐라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 미소. 필자가 자기의 말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한 듯 친구는 다시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아지고 내가 경영을 맡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한 말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 아마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얘야, 멜리사. 그 옛날 노래 기억하지? 난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발이 큰 건 사실이야.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하려면 난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미소가 너무 빠른 건 사실이야. 라고 알고 있어야 한단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때가 되면 나에게 보여주려고 간직해온 누렇게 바랜 신문 기사를 꺼내셨어. 그 기사는 여성 사업가에 관한 것이었지. 비즈니스 세계에서 미소를 천천히 보여주는 여성일수록 더 신뢰받는다는 연구 결과였어. 필자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거렛 대처나 인디라 간디, 골다 메이어, 매들린 올브라이트처럼 역사의 발자취를 남긴 강인한 여성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만나자마자 미소를 짓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녀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환하고 따뜻한 미소는 분명 장점이 돼. 그것은 천천히 짓는 미소일 때만 그렇다는 거야. 천천히 짓는 미소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거든. 멜리사는 그 이후로 고객들과 사업가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이되 입술이 천천히 벌어지도록 연습했습니다. 좀 더 진실하고 개인적인 미소를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네, 그게 비결이었습니다. 멜리사의 천천히 짓는 미소는 그녀의 성격에 깊이와 풍부함, 개성을 더했어요. 속도가 겨우 몇 초 정도밖에 느려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는 상대방에게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미소처럼 느끼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미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정치인, 성직자, 대기업 거물, 세계 지도자들의 미소를 지켜보았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잠깐 드러나는 치아와 천천히 벌어지는 입술을 수없이 관찰한 결과 가장 큰 신뢰와 진실성이 느껴지는 사람들은 미소를 천천히 짓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미소를 지을 때 그것은 마치 천천히 퍼져나가는 홍수처럼 얼굴의 모든 곳에서 미소가 스며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필자는 이 기술을 미소의 홍수라고 부릅니다. 인간관계에서 승자가 되는 기술 하나는 얼굴 전체에 천천히 번지는 미소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사할 때 미소를 곧바로 짓지 마세요. 그저 누구든지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자동으로 미소를 짓는 행위는 최선의 전략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상대방의 얼굴을 잠깐이나마 주시하고 그들의 존재에 완전히 몰입하세요. 그 다음엔
상대방에 대한 반응으로 크고 환하며 따뜻한 미소가 얼굴을 가득 채우고 눈에서 넘쳐 흐르도록 하세요. 이렇게 잠깐 멈추었다가 피어나는 홍수 같은 미소는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진실한 미소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인 눈으로 이동해 볼게요. 눈 맞춤은 여러분의 아주 강력한 기술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요령이 필요한데요. 너무 강렬한 시선은 어떤 문화에서는 마법 같은 효과를 내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위협적이거나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계속 시선을 맞춰 라는 통념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선이 강렬해지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에게 더 큰 불편을 준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사실 눈맞춤은 상대방에게 호감과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지적 수준이 높다는 인상을 줍니다. 눈맞춤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감정이 발생한다. 이 가설을 확인하려고 심리학자들은 연구를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자한테는 그게 잘 통했어요. 여성과 여성의 상대로 눈을 마주칠수록 친밀감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맞춤이 지나치게 잦으면 적대감을 느끼기도 했죠. 여성과 여성 또는 여성과 남성이 눈을 마주칠 때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남성과 남성일 때는 눈맞춤의 힘을 좀 다르게 활용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접착제 눈맞춤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히 시선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과의 대화처럼 눈을 오래 맞추거나 집중적으로 응시하기보다는 약간 더 편한 눈빛 교환이 좋습니다. 눈맞춤은 이해와 존중의 메시지를 본능적으로 전달합니다. 필자의 친구 세미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오만한 인상을 주곤 했어요. 세미의 무뚝뚝한 태도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했죠.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필자는 그에게 접착제 눈맞춤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웨이터가 왔을 때 세미는 무뚝뚝하게 주문하는 대신 웨이터와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세미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세심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죠. 단지 몇 초 동안의 눈맞춤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웨이터에게도 효과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필자와 세미는 특별히 친절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세미는 전화를 걸어왔어요. 접착제 눈맞춤 기술이 내 인생을 바꿔놨어. 실전에서 의도적으로 적용해봤거든. 상대가 여성이면 시선을 완전히 고정하고 남성이면 조금 덜 고정했어.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느껴져. 심지어 이번 주 매출이 지난 한 달 매출보다도 더 많았다고. 직장에서 고객을 상대할 때 이 기술을 사용한다면 확실히 수익이 올라가실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깊은 눈맞춤이 신뢰와 전문성을 상징하며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위너의 기술 2. 접착제 눈맞춤입니다. 마치 달콤한 캐러멜이 붙어 떨어지지 않듯 상대방의 눈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세요.
상대방의 말이 끝나도 시선을 빠르게 거두지 말고 천천히 떼어내세요. 마치 캐러멜이 서서히 끊어지듯이요. 이 기술은 매출을 올리기도 하고 상대에게 지적인 이미지와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아주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또한 상위 1%의 프로들은 상대의 실수는 넘기고 그 대가로 호감을 얻습니다. 얼마 전 필자는 큰 회사 최고 경영진 4명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다소 어수선한 점심시간에 도심의 한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모든 테이블은 기업의 인사들로 가득했어요. 관리자들은 정장과 넥타이, 하이컬러 블라우스를 입고 점심을 즐기고 있었죠. 우리는 에피타이저를 먹으며 회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그중 최고 재무 책임자 윌슨 씨가 재무 상황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는데요. 그때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근처에서 접시가 가득 찬 쟁반을 웨이터가 떨어뜨린 거예요. 대리석 바닥에 쏟아져 유리가 깨지고 흩어지며 뜨거운 구운 감자가 우리 테이블 아래 윌슨 씨의 발 쪽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레스토랑의 모든 눈길이 창피해하는 웨이터 쪽으로 쏠렸고 여러 군데에서 탄식과 함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윌슨 씨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의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대화를 이어갔고 레스토랑은 점차 조용해졌죠. 커피를 마시며 마케팅 책임자 도슨이 기업 확장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팔을 크게 움직이다가 커피잔을 쓰러뜨렸습니다. 필자도 어머나 라고 말하려다가 꾹 참았어요. 냅킨을 들어 도와주기도 전에 도슨은 직접 흘린 커피를 닦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하던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한 테이블에 앉은 그녀의 동료들도 커피를 쏟은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듯 태어냈죠. 순간 필자는 진정한 승자들은 상대의 작은 실수를 보지도 듣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어이쿠 저런 조심 좀 하지 같은 말을 내뱉지 않았어요. 그들은 작은 실수를 그냥 넘깁니다. 뭘 흘리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실수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작은 실수는 보지도 듣지도 마라. 이 기술은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실수를 못 본 척 하는 것은 진정한 배려입니다. 한 친구는 내가 재채기를 할 때마다 감기 기운 있어? 라고 하고 내가 걷다가 발을 헛디딜 때마다 조심해 라고 말합니다.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나면 피곤해? 하고 묻죠. 가엾게도 이 친구는 정말로 나를 세심하게 배려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알다시피 남들 눈에 감기 기운이 있거나 발을 헛디디거나 피곤해 보이는 것은 전혀 멋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말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본인도 충분히 민망할 테니까요. 친구와 저녁을 먹을 때 실수로 잔을 엎었다면 못 본 척 하세요. 재채기나 기침 혹은 딸꾹질은 못 들은 척 하세요.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어머나 나 건강 챙겨 같은 추임새나 다 이해한다는 듯한 미소는 상대에게 약점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작은 실수는 그렇다 쳐도 정말 큰 실수는 어떻게 하죠? 만일 상대가 테이블에 탄산음료를 쏟아 당신 쪽으로 흐른다면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럴 때는 가능하면 능숙하게 냅킨을 집어 닦으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음료가 밀려오기 전에 하던 말이 끊어지지 않게 하면 돼요. 상대가 당황하려 사과할 때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세요. 그렇게 작은 사건을 통해 서로의 유대감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혹스러운 실수를 저지른 순간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을 싫어해요. 이럴 때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기술을 이용해 말하던 사람에게 생기를 되찾아줍니다. 승자의 기술 셋. 작은 실수는 가볍게 넘기세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친구, 동료, 지인,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실수나 당혹스러운 상황을 그냥 넘깁니다. 작은 실수는 그들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상대가 스스로 겸연쩍어 할 수 있는 작은 실수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남의 실수에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오늘 네일 라운지의 아주 작은 대화의 기술에서 함께한 기티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술 정리해보자면 하나, 천천히 미소 짓기. 둘, 접착제 눈 맞춤하기. 셋, 작은 실수는 가볍게 넘기기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듯하지만 굉장히 효과가 큰 기술들이에요. 저도 참 잘 웃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쾌활하게 웃고 다니면 좀 가벼워 보일 수 있고 사람들이 우습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이 점을 깨닫고는 그냥 막 웃지 않고 부드럽게 눈을 마주치면서 천천히 미소를 지으니 훨씬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보지도 않고요. 또한 좀 귀티나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도 있어서 아주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저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데요. 특히 소통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 상호작용을 깊이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상대의 무의식을 건드리며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기술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책에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80가지의 대화의 기술이 담겨 있는데요. 정말 마치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실전편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현대판 인간관계론 실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대하는 야무진 작은 기술들이 담겨 있어서 힘들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이 책에서 힌트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방법들을 계기로 인간관계에서의 연금술사가 되시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